병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밥상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굶주림도 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을 가장 조용히, 가장 천천히 죽이는 것은 총탄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오히려 건강하다고 믿어온 그 습관들이 말입니다. 제 오랜 동료가 있었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 한 모금 피운 적 없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정정했고 주변 사람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8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몇 년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허겁지겁 먹던 흰쌀밥 한 공기, 국에 밥을 말아 5분 만에 비우던 그 식탁이 눈에 선합니다. 그는 나쁜 것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그의 남은 세월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몸에 좋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로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단지 오래된 습관이라서 어릴 때부터 봐온 방식이라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기에 그냥 이어온 것은 아닙니까? 흰쌀밥은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저도 압니다. 논에서 땀 흘리며 거둔 쌀로 지은 밥 한 공기의 의미를, 그 따뜻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나이 든 몸은 흰쌀밥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같은 양의 밥도 같은 속도로 먹어도 60의 몸과 20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스물적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강 비법도 아닙니다. 10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직접 보고 겪고 후회하며 배운 것들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돌아보시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품위 있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가장 달콤한 함정은 매일 먹는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밥은 에너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논밭에서, 강의실에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5분 만에 밥 한 공기를 비우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젊은 몸은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소화해냈으니까요. 그러나 90이 넘어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빨리 먹는 것은 몸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천천히 씹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라는 것을, 흰쌀밥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이른바 정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매우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건강한 젊은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췌장이 재빠르게 인슐린을 분비하여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매 끼니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하면 췌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쳐갑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 유병률이 30%를 넘는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의 중심이 오랫동안 흰쌀밥이었기 때문입니다. 잡곡을 섞는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미, 보리, 귀리 한 줌을 섞는 것만으로도 같은 양의 밥이 몸에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양을 조금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드십시오. 나이 든 몸은 젊은 날처럼 많은 열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은 날의 식사량을 기준으로 밥을 퍼 담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단지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5분 만에 끝내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과식이 시작됩니다. 뇌가 배가 찼다는 신호를 받는 데는 적어도 20분이 걸립니다. 그 20분을 무시하고 빠르게 먹는 것은 스스로에게 과식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씹지 않은 음식은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든 위장은 젊을 때처럼 거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한번 입에 넣으면 삼키기 전에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하나의 습관이 식사 시간을 2배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음식의 맛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밥 한 공기를 천천히 먹는 것,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을 살아온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을 쉬게 해 주십시오. 소금은 당신을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씩 조용히 죽입니다. 제 제자 중에 평생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찌개를 끓였습니다. 사랑으로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정성으로 간을 맞춘 짠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75에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자책했습니다. 사랑으로 끓인 국이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몸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그 위로감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안에는 2가지 위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국물에서 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나이든 몸에서 이 과정은 젊은 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는 국물 속에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국에 말면 음식이 부드러워져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넘어간 탄수화물은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게다가 국물에 풀어진 밥알은 그 자체로 이미 소화가 반쯤 된 상태입니다. 위장이 해야 할 일을 국물이 대신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몸은 일하지 않고 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국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은 우리 식탁의 온기입니다. 다만 국물은 마시되 밥을 말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의 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예전의 짠맛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합니다. 바꾸기 어려운 것은 혀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도 오래 사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오래 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투석실에서 병원 침대에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를 보며 보내셨다면 그것은 오래 산 것이지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품위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끓여준 국이라도 그 안에 독이 숨어 있다면 마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짠맛에 길든 혀를 탓하지 마십시오. 40년 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숟가락 국물을 덜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숟가락이 쌓이면 당신의 심장은 조용히 감사할 것입니다. 식사 후의 달콤함은 가장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점심을 드신 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습관처럼 무언가 달콤한 것을 찾습니다. 믹스 커피 한 잔, 떡 한 조각, 아니면 달콤한 귤 몇 알. 그것이 큰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식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깐 쉬는 것, 그것이 하루 중 가장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저는 그 달콤한 순간 뒤에 무슨 일이 몸속에서 벌어지는지를 이제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포도당을 흡수하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여 그 혈당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혈당이 아직 높은 상태, 즉 췌장이 한창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다시 단 것을 넣는 것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각설탕 2~3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 한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한 조각은 밥 반 공기에 가까운 탄수화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식사 직후에 들어오면 이미 한 번 치솟은 혈당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이중 혈당 피크라고 합니다. 나이 든 췌장에게 이것은 이중 노동입니다. 한 번 더 힘든데 2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이중 노동을 몸이 감당합니다. 그러나
60이 넘으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이미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회복하는 속도도 느립니다. 매일 이 이중 피크를 반복하면 췌장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달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단 것도 별로 안 먹었는데요. 하지만 식후에 마신 믹스커피, 습관처럼 집어든 떡 한 조각, 그것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준비된 결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줄이는 것을 고행이라 하지 않고 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것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식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십시오.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췌장이 다시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이중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그 2시간의 여백이 당신의 췌장에게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과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입니다. 저도 압니다. 비타민도 있고 섬유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후에 바로 먹는 과일은 그 좋은 성분보다 빠른 당, 흡수가 먼저 몸에 도달합니다. 과일은 식사 전에 드시거나 식간에 드십시오. 식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달콤하지 않아도 몸은 그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단 것이 먹고 싶습니다. 105살이 되어도 그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달콤함이 지금 당장은 기쁨이지만 내일의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것을, 욕망을 이기는 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면 남은 날들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식후에 달콤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아끼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부수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했고 잘 수 있을 때 자야 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몸이 그것을 견뎌냈기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몸은 강했고 어떤 혼란도 스스로 회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음이 허락한 일시적인 여유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여유가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90을 넘기고 나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은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으면 몸은 그 리듬에 맞춰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소화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인슐린 분비를 예비하고 수면을 위해 체온을 낮춥니다. 이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밤늦게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잠들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소비될 곳이 없습니다. 활동을 멈춘 몸 안에서 혈당은 밤새 높은 상태로 머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췌장은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몸은 지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일주기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낮 동안 가장 높고 밤이 되면 현저히 낮아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저녁 늦게 먹은 것이 낮에 먹은 것보다 혈당을 훨씬 높이 올린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나이 든 몸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저녁 7시 이후의 식사는 몸에 부담이고 자정이 넘어서의 야식은 조용한 폭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러 저녁 7시 이후의 침묵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습관이 된 야식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물 한 잔을 채우십시오.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위장은 따뜻함으로 달래지고 뇌는 그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오후 3시에 먹고 어떤 날은 저녁을 밤 10시에 먹는다면 몸의 시계는 매일 혼란에 빠집니다. 시계가 혼란스러우면 모든 기능이 흐트러집니다. 소화도, 수면도, 혈당 조절도, 면역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몸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그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해가 지기 전에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지금 저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밤의 고요함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음식을 집어넣는 것은 수리 중인 공장에 갑자기 원자재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못하고 수리도 되지 못합니다. 결국 기계는 더 빨리 낡아갑니다. 오늘 밤 저녁 7시 이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싶어질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이 원하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밤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밤이 쌓이면 당신의 남은 삶이 바뀝니다.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제가 배운 것은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흰쌀밥을 조금 줄이는 것, 천천히 씹는 것, 국에 밥을 말지 않는 것, 식후에 단 것을 바로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밤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젊은 날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더 많이 알려 하고, 더 많이 가르치려 하고, 더 많이 남기려 했습니다. 그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그 방향 전환이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꿨습니다.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을 조금 내려놓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나이 든 몸에게는 훨씬 현명한 질문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마시는 것, 식후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하나씩 쌓이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해주고 있다는 것을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위장이 어제 먹은 것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몸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조용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그 몸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50대가 계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직 몸이 반응할 수 있을 때, 아직 습관을 바꿀 수 있을 때, 60 되신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70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식습관을 바꿨고 그 변화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실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밥을 한 숟가락 덜 담거나 조금 더 천천히 씹거나 식후 커피를 따뜻한 물로 바꾸거나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와 이어지고 그 이어짐이 결국 당신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 앞에서 작은 선택을 반복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더 가볍게, 더 오래, 더 품위 있게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성실한 하루하루의 이어짐입니다.